자, 오늘 결과 공유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사실은 재발표보다는 이 이후에 있을 발표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표 이후에 사실 발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제주도립 미술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네, 지역 문화와 미술관의 역할에 관련돼서 지역하고 미술관이 협력한 부분들, 특히 전시하고 교육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 주실 거예요. 아마,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저희가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제주도에서 하신 역할을 말씀 주실 거고요. 이어서 전북도립 미술관에서 평가인증제의 매개로 한 전북도립 미술관의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북도립 미술관이 평가인증제를 기점으로 어떤 변화를 이뤄내셨는지 아마 이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네, 평가인증 점수에 대한 분석이고, 우리 미술관의 개별관의 점수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 두 번째는 범주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지난 3개년간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국립미술관의 현황을 보여주는 분석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점수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상 기관이 67개관이었고 굉장히 많은 국립미술관이 있죠, 전국에. 네. 뭐 그러나 여전히 박물관보다는 뭐 한 3분의 1 정도 수준,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7개관의 평균 점수가 이번에는 71.57점으로 분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90점대 기간은 소폭으로 좀 낮긴 하지만 70점대와 80점대 합쳐서 어, 지금 분포가 좀 되어 있고요. 좀 평가 인증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관들은 확인이 좀 됐어요. 그래서 50점대 이하도 24% 정도 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는 95.83점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미법에 명시된 5개의 범주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느냐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배점 대비 성취 점수의 평균을 가지고 달성률이라고 하는 걸 추산하는데요. 가장 국립미술관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예상하셨겠지만 조직, 인력, 시설, 재정입니다. 이제 시설 관리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고요. 조직, 인력, 재정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서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데 이 부분의 달성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전시 개최 및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박물관 고유의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달성률은 여기보다 높잖아요. 79%로. 이 간극을 누가 메꿨을까요? 학예사 선생님들이 다 메꾸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국립미술관 자체의 운영적인 부분들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전시와 교육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인력 시설 재정 이외에도 선림복적의 달성도 공익 기관이기도 하지만 미술관의 어떤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전문성 있게 끌고 나가는 그런 활동인데 그 부분과 자료 수집 관리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범주가 달성률이 70%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0점 만점에 70%인 70점이 저희의 그 인증 기준이기 때문에 범주별로도 대략 70% 이상의 달성률을 보여야 안정적으로 평가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인증이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어려움이 겪는 미술관들이 지금 상당히 많으신 거죠. 그렇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 결과로 보면 조직과 인력과 재정 부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20년에 저희가 국립미술관 1회차 평가를 했지요. 그랬을 때 결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70점대, 80점대 분포되었던 것들이 점수를 받았던 기간의 구성비가 좀 낮아지고 90점대도 좀 사실 좀 낮아졌고요. 50점대 이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규관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 평가 인증에 참여한 기관들이죠. 등록 3년 경과된 관들인데 50점대 이하나 60점대 이하도 있지만 사실 뭐 70점대, 80점대로 처음 들어왔지만 인증에 바로 통과하시는 미술관들도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 평가가 코로나 시즌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치들은 저희가 지난번 23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미술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포가 조금 낮은 점수대가 높아지는 아쉬움이 있고, 달성률 측면에서는 공적 책임은 좀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범주에서 좀 소폭 좀 낮아진 경향들, 달성률이 낮아졌죠. 특히나 조직 인력, 시설, 재정 관리 범주는 75.8%의 달성률이었는데 이번에는 65% 미만으로 거의 10%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과 재정이 조금 더 열악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라는 것으로 저희가 안타깝지만 그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표를 세부 지표라고 해가지고 설립 목적 달성될 범주의 세 개의 지표, 조직, 시, 인력, 시설, 재정의 세 개, 뭐 이런 식의 세부 지표를 보면서 각각 지표별 배점 대비 성취 점수 평균을 달성률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기관하고 미인증기관의 일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보이죠. 97.7%고 미인증 기관이라고 해서 70% 기준보다 낮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선 이상에 다 하신 거죠. 근데 조금 인증과 미인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격차가 좀 큰 지표들을 보면 첫 번째는 운영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활동들, 그리고 소장품을 수집하는 것, 그 다음에 소장품 수집한 이후에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나 공개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달성률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아마 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범주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가 뭐 주로 분석 기준은 인증기관하고 미인증기관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는 형태로 자료는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국립미술관 전체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국립미술관 운영계획에 관련된 성과를 도출하는 측면입니다. 아이고, 네, 다시, 네. 운영계획 수립 여부에 관련돼서는 거의 뭐 비전 이나 핵심 활동, 비전 및 미션, 그리고 실행 과제,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립률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이제 중장기 계획 설립률이 전반적으로 65.7%좀 낮기는 하죠. 중장기 계획은 어차피 실행 과제를 설립을 하면 중장기 계획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한 해 한 해 해야 되는 업무 이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미술관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지향점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회가 계속 변화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수립을 하고 이것을 공개하는 비율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인증하고 미인증 기간도 퍼센테이지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협력 체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협력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중장기 계획 또는 비전 미션, 운영 계획 같은 것을 설립을 하신 이후에 이것을 이제 지자체에도 같이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미술관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력 같은 것이 필요하죠.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유관기관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그 부분에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의 비율에서 안 하고 있다도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설립한 미술관이잖아요. 국립미술관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획을 지자체가 알고 있고 필요한 거 요구를 할 자리 또는 지자체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이 20% 미술관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인증, 미인증이나 기초 단위별로 뭐 지자체 단위별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실적에서는 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네, 광역 같은 경우에 76.2%가 하고 계신데 이제 협력의 건수는 광역 단위
미술관지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계시긴 합니다. 이제 기초 단위가 4건 평균 정도 되는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네, 다음은 그 내부 구성원에 관련된 운영 계획의 이해도를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내부 구성원에게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미술관 일이니까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운영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 만들어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하시고 실행자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에게 이런 공유의 자리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완료의 어떤 절차가 있어야 실제 실행으로 이제 구현이 될 텐데 지금 운영 경험이 있는 곳들이 64.2%인데 한 36% 정도 미술관들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운영 계획을 좀 얘기하고 그들도 얘기를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설립 목적의 달성도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장의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리더십이 전문성을 가지고 미술관의 방향을 끌고 나가셔야 되는 역할을 하시겠죠. 그래서 관장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가 지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임하고 겸임의 여부나 의사결정 범위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보시면 전임 관장님의 비율이 전체 미술관의 약 61.2%고 현재 공석인 미술관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임용이라든지 뭐 그런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공석 없이 사실 관장님 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미술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태로 미술관이 운영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겸임으로 하시더라도 사실은 의사결정의 어떤 권한들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겠는데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에 관련된 기획권을 국립미술관의 84%의 관장님을 갖고 계시지만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것은 자기 보고거든요. 근데 확인해 본 바로는 한 절반 가까이 되는 미술관에서의 관장님들은 인사권이나 예산권의 권한이 없으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하나하나 다 따져 매긴 것이 아니라 미술관의 자기 보고에 의한 어떤 수치인데 이것이 한 절반 가까이 관장님이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것은 사업만 기획을 할 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나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실행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전임이냐 겸임이냐를 보는 이유도 결국은 관장님이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지금 보면 설립 목적을 달성할 때 리더십에서 좀 국립미술관 관장님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라는 것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와 계신다면 이제 관장님에게 어떻게 권한과 결정권을 부여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학예 인력 부분입니다. 공립미술관이고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설립한 미술관이기 때문에 인력의 확보가 너무나 절실하게 중요한데 또 지자체별로 또 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인증 여부에 따라서 학예 인력의 수 차이가 평균 수 차이가 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인증기관과 미인증기관 뭐 전체 평균으로는 한 미술관당 약 6명 정도의 학예 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아마 이걸 듣는 미술관들 중에서 6명이라니 정말 풍요로운 미술관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한 명 내지는 아니면 2명 많아도 2명 그리고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채로 지금 뭐 대체 인력을 운영하실 미술관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평균선이 지금 6명이라는 거를 지자체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학예인력이 인증기관 같은 경우 확실히 8명까지 높고요. 그렇지 않은 인증기관은 3명 정도로 학예인력 차이가 벌써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격증 보유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관장의 전문성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예 인력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요구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미술관들이. 근데 결국은 인력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미술관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전시하고 교육을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이만큼 유지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는 사실 안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앞에 있는 나머지 지표들이 지금 미술관의 지금 어려움을, 열악함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들 꼭 저희가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은 한류체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미술관의 평관증을 하면서 이제 현장을 좀 다니기도 하고, 뭐 컨설팅 하면서 다니기도 하는데, 미술관에 계신 선생님들이, 미술 전문 인력으로서, 그러니까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서, 채용되고 학예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계속 이제 가져가시려면, 잘하면 인정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것이 이 체계 안에 설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는 많은 부분들 미술관이 그렇다 하셨는데 개인 평점으로 연동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연동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전문 인력이 있으면 더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어떤 그 뭐 기회를 얻던지 보상을 받던지 해야 될 텐데 이게 연동이 안 된다는 것은 잘해도 못해도 똑같은 어떤 처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이제 학예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체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평정 연동 여부가 좀 낮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 학예 인력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전문 인력이니까 전문성 키워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너무나 관심들이 많으신 재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3년 연속 예산 평균 저희가 22년, 21년, 20년 3개년 평가였죠. 그래서 3개년 평균치로 해서 봤을 때 1억 미만의 예산을 갖고 있는 미술관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시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기초 단위의 어떤 미술관들이 확실히 1억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13%가 되고요. 특히나 미인증 기관들은 22%가 1억 미만의 예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재정, 아까 전문관장에서도 인사권, 예산권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 재정이 없이 사실 미술관이 정상적 기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적정한 예산 규모를 꼭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3년 평균 전체 예산액의 평균 금액은 30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60% 가까이가 10억 미만의 예산을 갖고 있고, 그래서 평균액이 30억이니까 사실 1억 미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민주경 안에 한 20%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재정관리 적정성 부분에서 재정의 할당, 재정 분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균 예산이 있고 특별전시, 교육, 소장품의 예산 할당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장표인데요. 평균 예산을 놓고 특별전시 예산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는 특별전시의 14.5%, 소장품 확보의 5.6, 교육의 1.6을 배분하고 계신데요. 지금 교육을 운영하는 비율이 국립미술관이 결코 낮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술관에 있는 학예 인력들이 전시도 하셔야 되고 와중에 쪼개서 교육도 그냥 다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교육에 관련된 개발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이 예산으로는 아마 턱없이 부족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증기관하고 미인증기관의 차이가 사실은 조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교육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인증기관들도 교육은 뭔가 별도의 개발이나든지 뭔가 추가적인 어떤 인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투여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 특별전시 같은 경우가 인증기관이 전체 예산 대비 16.7%인데 미인증기관 특별전시 예산이 절반 가까이 되고요. 더 격차가 심한 것은 소장품 확보 예산입니다. 미인증 기관은 전체 예산의 1.1% 정도를 소장품 확보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품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이제 미술관 개관 시에 기증을 통해서 받으시든 아니면 그때 이제 소장품을 확보해서 미술관 설립으로 가실 텐데 설립 당시 아니면 초반에 확보한 소장품 이후에 저 소장품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미술관의 지속적인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학인력들은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예산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전시를 하거나 우리 미술관의 방향성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3년 모두 소장품 확보 예산이 없는 미술관이 전체 국립미술관의 36%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내내 없었으니까 별다른 큰 이슈가 없으면 앞으로 3년에도 또 이게 소장품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조금 심각하게 보여지는 것은 소장품 수집 계획도 없는 거죠. 3년 내내. 그러면 예산도 없고 수집 계획도 없는 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집 계획을 안 세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2.4% 정도의 국립미술관은 소장품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블링크인 채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기관과 민증기관의 격차에서도 소장품 확보 예산의 격차들 나타나고요. 어, 음, 수집 계획도 마찬가지고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확실히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갈 예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면 지속적인 수직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에 요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할당을 해야 재정 할당이 되어야 징액의 근거가 되니까 이 소장품 부분에서의 우리가 예산 확보 노력은 지금 보시면 지자체별로 인증 여부별로 차이가 확연히 좀 나타났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장품 관리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다들 85%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85%가 되게 높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5% 미술관들은 소장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무슨 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뭐 것까지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없고 엑셀로 정리를 하셔도 돼요. 미술관 자체적으로. 아니면 미술관에서 뭔가 뭐 한글 파일로 하든 그것을 디지털로 해서 누가 담당자가 바꿔도 우리 소장품은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15%는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히 미인증 기관의 30%는 우리가 소장품을 뭘 가지고 그 목록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개별 문건으로 흩어져서 종이로 돌아다니면 결국은 그게 없어지잖아요. 인수인계가 안 되면 담당자 바뀌면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미술관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DB 관리 인력을 뭐 지원받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파일이라도 만드는 작업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품 기록 공개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이유는 소장품 기록을 공개해야 이 미술관에 어떤 작품이 있구나. 연구 작업일 수도 있고 다른 미술관에서 협력 전시에 어떤 손이 올 수도 있고 소장품 대여에 대한 것도 콜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인증 기관이 지금 기록 공개 당연히 이제 그 구축을 안 하다 보니까 공개율도 당연히 떨어지겠습니다만 구축한 곳들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 오지 않으면 이 미술관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작품이 있어도 우리 미술관 위상을 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있다. 이것은 위상제고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점수 잘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미술관을 알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연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장품 연구는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기 전에 학예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의 기반을 가지고 기획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획전이 사실 예산의 없음도 있긴 하지만 이제 소장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기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순차적인 흐름으로 갈 텐데 국립미술관 특히 이제 미인증 기관들 중에 22.6%가 연구 실적이 3년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력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연구든 상관없어요. 기고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협력 연구를 하셔도 되고 용역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소장품에 관련된 연구가 미술관의 어떤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인증기관들이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또는 뭐 지자체에 좀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22.2%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연구 용역을 좀 확보를 하시거나 네, 이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범주 전시교육 쪽으로 넘어갈 텐데 전시에 관련돼서는 보시면 상설 전시 운영률이나 공모, 대관, 뭐 온라인, 특별전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미술관의 규모, 그러니까 시설의 측면에서 전시실이 많지 않으면 상설전을 해놓고 특별전을 따로 운영한 전시실이 마땅치 않으면 특별전만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설전보다는 특별전의 비율이 그래서 높습니다. 네, 그건 미술관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모 전시라든지 대관 전시 비율을 보면 운영한 비율이 2인칭 계간이 더 높죠. 그래서 공모전시나 대관전시도 기획형 공모나 기획형 대관인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시를 외부에 협력해서 하게 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공간이 있으니 우리가 전시를 하기는 어렵고 놀릴 수 없으니 대관이나 공모로 만약에 공간을 계속 운영한다라고 하면 전시는 미술관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미술관 자체의 기획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증과 미인증 기간이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특히나 공모하고 대관이 그렇다고 공모대관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역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국립미술관에 요구를 할 텐데 그것을 하더라도 음, 미술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기획하는 방향을 음, 제시하는 것 이런 여기 있다고 지금? 것들이 네, 충분히 포함이 돼야 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도 약 41% 정도는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뭐 박물관보다는 좀 낮은 수치이긴 한데 미술관은 또 예, 특징이 좀 달라서 아마 온라인으로 뭔가 전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어쨌든 절반 가까이는 해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전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별전시 운영 실적의 인증 기간이 한 2배 가까이 좀 높고 도록 발행 부분은 음, 매번 도록 발행은 못 하신 것 같아요. 도록 발행하는데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특별 전시를 하고 나서 도록이 발행되지 않는 게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수는 8건 가까이 올라가는데 발행 건수는 4건에 못 미쳐요. 그래서 뭐 2번에 한 번 정도 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록은 사실 자산이잖아요. 이것도 도록 발행도 저희가 연구로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다음 전시할 때 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전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가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 전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시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도록이나 브로셔 네, 하고 계시고 도슨트도 이제 꽤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도스트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네, 최근에는 저희들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뒤에다 꽂고선 개별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동선에 따라 전시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나 모바일 전시 안내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50%가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술관에 가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인해서 확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젊은 세대들이 미술관에 가는 거 하나의 취향처럼 문화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는 사실 오디오나 모바일 전시 이런 부분들이 또 타겟별로 좀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국립미술관 전체적으로 조금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각에 관련돼서 이제 장애인 대상의 어떤 그 전시 서비스 이런 부분은 기타에 저희가 체크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산 수반 당연히 되겠지만, 요거는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으니 지자체에서도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미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 7.5%, 6%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경우도 7.5, 미진행도 6%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저희가 교육 예산 굉장히 배당률이 1%대였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하고 계신데 이제 학예 전문 인력이 나가서 설명하고 아니면 뭐 간단한 체험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증과 미인증의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좀 격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3년 평균 운영 여부는 인증기관들은 거의 90% 가까이 하고 있고요. 미인증 기관들은 그 비율이 한 60% 내외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누굴 대상으로 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생애 주기별로 다 하기는 사실 어렵기는 하죠. 그리고 공립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술관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다 포괄하기는 어렵고 생애주기 전체를 또한 포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얘기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누가 해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대상별로 뭔가 프로그램의 어, 적합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심화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적 재고가 된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 주기를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 하냐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자 우리 미술관 인근에 있는 층이 있는데 우리 미술관에는 왜 성인만 올까? 이렇게 유아동이 많은데 왜 안 올까? 그럼 그들 대상의 뭐가 교육이나 뭐 전시 연계를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증과 미인증의 차이가 크진 않고 미인증 기관들도 꽤 많이 이제 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이게 아주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한 70%가 안 되거든요. 생애주기별을 고려를 하시는 미술관들이.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은 타겟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한두 개의 타겟이라도 주변에 한번 보시고 그게 사실은 지역사회 연결이 될 거예요. 뒤에 나오는.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은 한번 좀, 우리 공립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우리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홍보 부분인데, 홍보 채널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블로그는 이제 뭐 잘 안 쓰니까 SNS 중심의 인스타들 확실히 많이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도 다들 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 인스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바로 채널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홈페이지 접근성이 낮은 국립미술관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지금 수치는 되게 높은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있지만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홈페이지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자체 자체 사정이니까 그 부분 완전히 바꿀 수 없다면 그런 경우일 경우에 오히려 유튜브나 개인 채널들 많이 활용하신 것들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민증기관들은 인스타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좀 하긴 좀 어려우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홍보에는 좀 신경을 쓰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홍보 운영 채널은 여기 들어와서 사용자가 바로 정보를 보는 형태인 거고 옆에 있는 언론 보도 건수는 우리 국립미술관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언론에게 알려서 기사를 통해서 조금 위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보실 수 있고 대부분 SNS 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SNS 중요하긴 하죠. 내가 필요했던 SNS를 봅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이 어떤지를 검색을 했을 때 해당하는 미술관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 언론 보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인증과 민증기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활동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랑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증기관이 물론 인력이 한두 명의 하기사 가지고 이걸 다 충당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지자체 홍보에 조력을 받으시더라도 우리 미술관이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알리는 건 또 언론 보도가 해주는 역할이니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응답들은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왼편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회원제를 운영하냐, 후원제도 운영하냐. 사실 이제 뮤지엄,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박물관하고 미술관 합쳐서 뮤지엄으로 이제 보니까 그랬을 때 회원제도나 후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결국은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관람객의 확장이 일어나는 케이스들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미술관은 특히나 뭐 미술관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속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국립미술관들도 회원제도라든지 후원제도 같은 형태의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뭔가 우리가 관람객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조금 더 가까운 그 관람객들을 조금 더 끌어당기는 활동으로 회원제도나 후원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떤가. 아직까지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 서비스 부분이 이제 상생협력에 관련된 마지막 범주인데, 공공협력 부분에서는 지역연계 부분에서 인증과 미인증 기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기 때문에 하는 또 특별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 지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약간의 뭐 낮 시간에 레지던시라든지 스튜디오 같은 걸 제공해가지고 작가 활동하게끔 지원하는 그런 활동인데 이제 뭐 인증기간이 57.5%인데 예, 미인증기간은 13.8% 여기서 좀 격차가 나타나긴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이게 공간이나 인력적 한계가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겠죠. 근데 어쨌든 인증기관들은 지역 공공기관 협력부터 민간기관,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소장품을 대여하면서 대관도 하지만 또 공간을 지역 작가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인 작가를 또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연계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협력들이 결국 미술관에 다시 쌓이면 전시나 교육 쪽으로 또 풀릴 수 있으니까 소장품과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우리의 활용적인 측면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네, 미인증명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 그 다음에 일반기관 협력인데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국제협력 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해외로 직접 나가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뭐 이것만을 보지는 않았었는데 코로나라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완전히 해외하고 굉장히 조금 많이 교류가 훅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60% 가까이가 3년 평균 국제 교류 협력 건수가 없는 경우인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가 해외하고 협력해서 국내에서 협력이 안 되면 해외 협력을 통해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유관기관 협업 구간에서도 인증, 민증 기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중장비객이라든지 아니면 소장품의 공개 이런 것, 그리고 언론 보도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결국 우리 정체성이 명확해서 계획으로 그걸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 소장품을 공개해서 끌어당기고 외부 협력을 언론 보도 통해서 우리 미술관이 활동하는 걸 지속적으로 알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이 미술관에 예산을 줘야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예산이 언제까지 이제 계속 없는 채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연계성을 좀 보고 미술관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사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술관 운영에서 사실은 오늘 이제 보니까 경주시에서도 들어와 주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들어오셨는데, 지자체가 국립미술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설립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직 인력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 결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립미술관이 설립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절실함 때문에 만드셨을 텐데 그 이후 역할에 대해서 지자체가 꼭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입이 아프게 미술관에서 지자체에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지자체하고 같이 갖는 어떤 회의라든지 정기적인 것들을 만드는 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친해요는 좋지만 정기적인 회의나 정기적인 자리가 있어야 계속해서 세뇌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중장기계에 꼭 필요한 이유 말씀을 계속 드렸고, 관장의 전문성은 결국은 의사결정 권한을 잘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관장님도 신나게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관장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보를 해드리는 게 이제 국립미술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재정 부분에서 학예인력 조직 부분에서는 학예인력 확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산 확보, 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소장품에 관련돼서는 예산 확보를 지금 현재는 소장품 확보를 못 하시더라도 힘드시겠지만 수집 계획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계속 요청을 해야지만 배당되지 않겠냐. 그 소장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있어야 그게 전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종이가 아닌 디지털 파일로 갖고 계시는 것을 권하고요. 연구는 결국은 미술관에 이런 게 있으니 우리가 가서 자료를 찾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지 연구하러도 가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술관이 있다고만 문화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자료가 있고 내가 가서 뭔가를 더 캐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지역 문화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관람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조사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관람객이 우리 미술관에 왜 오는지 전시를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인터뷰 몇 건이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람객은 충성층에 해당하는 회원이나 후원자들을 조금 우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제 미술관에 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미술관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상 지금 전시 서비스라든지 무장애 시설이 조금 박물관 영역보다는 조금 늦게 가고 있기는 합니다. 박물관 수치보다 다 낮거든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 모두 이런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지향점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특히 지자체가 이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공익기관이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공공문화공간으로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조금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드리도록 하겠고, 네, 말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잔소리처럼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궁금해하실 이제 제주도립 미술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미 학예연구사님 제주도립 미술관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직접 자료 공유를 해주시고 발표 15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문화와 미술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홍현미입니다. 먼저 제주도립미술관 소개와 지역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제주도립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립미술관 소개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미술관으로 지난 2009년 개관하였습니다. 지역미술 연구, 지역작가 창작 역량 강화, 국내외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와 작품 수집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4개의 전시실, 실기실, 강당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참여와 활동이 가능하며 조각공원과 야외공원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현재 소장품은 908점이며 연 6회 이상의 기획전시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의 역할입니다. 지역문화가 지역문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회 변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문화도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중심의 획일적 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지역문화는
지방이라고 일컫는 대신 지역으로 부르고 각 지역의 가치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지역 주민의 일상에 녹아드는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등 지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지역 문화 발전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고 95년 6월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문화의 지역적 보편화를 위해 지자체 미술관 건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을 개관으로 2022년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등 공립미술관은 총 67곳이 있습니다. 미술관은 전시 관람 외에 다양한 교육과 체험 등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고 지역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1987년 개관한 전국 최초의 시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을 시작으로 2016년 개관한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까지 총 7개의 공립미술관이 있고요. 지역미술관은 지역민들을 위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미술사 정리, 보존, 동시에 새로운 흐름 속으로 방향 제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미술관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와 함께한 제주 도립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운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시입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은 연 6회 이상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전시 현황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기획전, 특별전, 소장품전, 제주 관련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되고 기획전의 경우 한국 근현대 미술 관련 주제 전시뿐 아니라 내가 사랑한 미술관, 보존과학자 시의 하루와 같은 국립현대미술관 순회전, 그리고 시립미술관 등의 국공립미술관과 협력하여 검증된 수준 높은 전시를 개최하여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전입니다. 특별전은 기존 전시 예산과는 별도로 적게는 8억, 많게는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도와 2022년도에는 제주 비엔날레를 미국 브루클린 미술관 소장품전인 프렌치 모던, 제주 작가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등 해외 작가와 명화전 등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제주 비엔날레의 경우 유관기관 및 지역 문화공간과 협업한 전시공간 사용으로 도립미술관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제주도 전체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제주 비엔날레는 제주 역사와 문화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인 삼성열과 알뜨르 비행장, 제주 속의 섬 가파도, 원도심의 문화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품전입니다. 장리석 기념관의 소장품 순회전과 신소장품전, 소장품을 활용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1년 개최한 탐나는 봄의 경우 제주도 내 국립미술관과 박물관과의 협업 전시로 봄을 주제로 한 전시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 10곳인 제주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김창렬미술관 등을 소개하고 각 기관의 주요 소장품을 선보인 전시로 도내 기관의 소장품 수집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정체성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주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전시입니다. 해녀, 제주 4.3, 제주 미술사 등 제주의 역사,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한 전시입니다. 제주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작고 작가, 원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 전시로 선보였으며 지역 작가 창작 활동 지원 및
육성, 제주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 제주미술협회와 공동 개최한 제주동인의 경우에는 제주 미술의 역사와 제주 미술계 현황을 짚어보는 전시로 단순 대관 전시가 아닌 공동 기획전을 개최하여 지역 미술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미술사 연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인 출신의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과 자료를 함께 전시하여 동인 등 단체 활동의 역사를 아카이브화하는 등 제주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풀어낸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전시 중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제주어를 활용한 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4단계로 지정된 제주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정, 드라마, 동료제,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다라는 뜻의 혼디봄, 제주 작가입니다라는 뜻의 제주 작가 말씀, 보살피고 돌보고라는 뜻의 간양하고 권염하고, 가자 제주라는 뜻의 글라 제주 등 도립미술관은 제주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의 경우 전시 제목을 제주어로 선정하여 대외적으로 제주어를 알려 지역 미술 전시의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주도 교육청 제주중등미술교육연구회와 협업한 전시 제4회 제주 유스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제주 유스 아트 페스티벌은 제주 도내 중고등학생의 미술 작품 공모전이며 2017년 시작한 전시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제주도는 학생들의 기량을 선보이고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여 함께하는 청소년 미술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4회 전시는 특별히 미술관 전시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하여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경험을 확장시키고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입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은 크게 성인, 어린이, 청소년, 가족이라는 네 분류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양 강좌의 경우 동서양 미술사를 바탕으로 하는 미술 이론 강의, 기획 전시와 연계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와 연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운영한 사회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주민과 예술가와의 소통을 목표로 하여 2017년도에는 제주시 3도 이동 등 5곳을, 2018년도에는 제주국제학교, 제주 외도동 2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각 지역과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려 미술 체험, 탐방, 만화, 퍼포먼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2018년 제주시 외도동에서 진행한 사회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로 구성된 예술봉사단체인 더 아랑졸디와 미술관이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지역 어른의 얼굴을 그리는 캐리커처 그리기, 퍼포먼스 미술 활동, 마을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 투어, 마을 지도 그리기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물을 생활문화센터에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활동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예술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성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와 자매 도시인 일본 아오모리 현과의 교류 사업입니다. 제주와 아오모리 현은 2011년 우호도시 체결, 2016년 자매 결연 도시로 격상되어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제주 도립미술관과 아오모리 현림미술관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어린이들이 서로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의 장소를 탐방하고 함께하는 미술 체험을 통해 양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제주도청에서 다시 맡아 재개되었습니다. 향후 각 지역의 미술을 소개하는 교류 전시가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의 협업 사례입니다. 제주 장애예술 창작 기반 구축 사업인 예술로 동행 터치 투어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의 미술품 감상과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미술관의 야외 조각 중 4점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작품별 작품 설명서와 유튜브를 활용한 음성 해설을 통해 시각 장애인들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처음 시도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걸로 평가하고 있고, 향후 미술관에서는 음성 해설, 점자 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주 도립미술관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너무나 차분하게, 제 발표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차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들으시면서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와, 저렇게 하려면 굉장히 예산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도립미술관이 처음부터 저걸 다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하나씩 꾸준히 해온 결과들을 축적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라 그중에서 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고 네,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이혜성 관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의 이혜선입니다. 그, 아, 저희, 잠깐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발표 주제가, 급속하게 점수가 오른 이유,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평가 점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여기에 부임한 이후로 저희 전라북도에 지금 국립미술관이 인증, 미인증 모두 합해가지고 지금 저희까지 9개이고 9개가 모두 매달 한 번씩 그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석회의에서 22년의 연석회의 주제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였던 거고 공통으로 23년부터는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도 단위가 아닌 기초 단위의 그 많은 공립미술관이 이 점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단히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성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광역이다 보니까 조금 네, 우리하고 안 맞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그 도립미술관은 사실 2020년 대비 2023년에 대단히 많은 점수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파란색 블루 계열이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0년과 23년 사이에 평균이 저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죠. 물론 아까 장윤선 선생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지만 저희 입장에서 다시 만들어 본 수치로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그러니까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체 평균이 올랐던 부분이 공적 책임인데 저희는 유일하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사실 왜 그랬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가 창작 레지던시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포기하게 된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점수 삭감의 원인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은
뭐 몇 가지 부분인데 이거보다는 보다 더 궁금해하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이 지금 그 평가를 받는 5개 지표대로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표로 보시면 설립 목적 달성도 15점 만점에 저희가 받은 점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항목에 저희가 받은 점수들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다시 여러분 보시기에 선생님들 보시기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포인트가 평균 점수이고요. 20년에 비해서 23년 저희 미술관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표에 대한 설명 없이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항목의 비전 수립, 과제,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있었던 유관 기관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전북도 전체를 굉장히, 물론 제가 전라북도에서 출생해서 10살까지 여기서 자라기도 했고, 부모님이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 미술관에서 이 지역 출신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거의 저희한테는 너 전공이 어디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지켜보면서 제가 가졌던 비전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항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관장이 미술관 내와 그리고 미술관 외의 사람을 만날 때 투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비전을 수립하고 또 미션을 수립하는 것은 대부분의 관장의 역할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들 모두가, 학예사 선생님 모두가 이 미션과 비전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향유와 공유가 있는 열린미술관이라고 지어왔는데, 와서 계속 학예사 선생님 그리고 행정직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사람의 소외도 없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붙이게 되었고, 그리고 열린미술관의 내용도 조금 다르게 추가하게 됐고, 향유의 내용도 추가하게 됐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팀, 교육팀, 그리고 학예팀과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제가 이제 팀 하니까 우린 팀 아니고 딱 2명, 3명이다라고 하셔도 저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 있는 비전과 해당하는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됐을 때 이걸 가지고 행정직원이나 도청이나 혹은 시청이나 혹은 군청을 만날 때 저는 훨씬 더 간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관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와 공유가 있는 열린미술관이 저희의 비전인데 비전을 세우게 되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서도 저 열린이라는 단어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지금까지 도립미술관이 계속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고 평가받았고 또 지역 미술계와 불화가 계속되고 지역 언론과의 불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일단 어떤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동일한 보도자료를 계속 제출하는 것들, 이 부분들은 조금 의미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장윤선 선생님께서 홍보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전과 결합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자원봉사자이고 또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슨트였고 이런 경력 때문에 사실은 더 민감하게 제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부회원이기도 했고 그 미술관에 있는 자원봉사자조차도 미술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봅니다.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다 알거든요. 제가 그 경력 15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모든 게 좀 투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개인이 아는 기관, 세대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 교수를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학과에 연락을 해서 너희가 추천하면 우리 쪽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요 가장 인접지구에 있는 광역시도 미술관장이 온다던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의 모든 공립미술관 연석회의를 하는데 그 연석회의 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남원시립 미술관 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석회의의 대표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14개 시군의 대표 미술관이 들어오는 거죠. 공립미술관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장품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존 처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센터 운영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카이브 연구센터를 지금 증축하고, 그러니까 증축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가장 연구자, 이런 형식으로 모두 다 미술관의 3개년 이내에 이루어질 사업을 제안해 주거나 혹은 저희가 갈 때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모두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것의 구성은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의 운영위원회 자격도 네, 당연히 해소되고, 그리고 새로 그 후임으로 온 사람에게 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조항까지도 넣어서 미술관이 언제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떤 미술관에 대한 부분이 비토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성하면 날짜를 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회의가 이루어지기 불편한 점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 뭐 줌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관기관과의 이해 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모든 광역시도 미술관이 지역의 미업을 약간 멀리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뭔가 소리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면 저는 정식으로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3, 6, 9, 12, 셋째, 넷째 주 수요일 이렇게 정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얘기는 매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전라북도에 있는 광역시도 미술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연석회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된 미술관이든 미등록된 미술관이든 모든 미술관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가 각 미술관에 있어서도 공립미술관도 지금 이 평가를 받을 때 유관기관과 어떻게 노력했는지 지표가 될 것이고, 저희도 지표가 되고, 또 여기서 지금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도립미술관이 그래도 여기보다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아까 평균 30억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40억이거든요. 인건비 합해가지고. 도지사님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다른 미술관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약 1억 정도, 올해는 사실 조금 줄어서 7천만 원인데 이 돈을 지금 이 9개의 국립미술관과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저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같이 사업을 기획해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공동기획전, 하반기에는 전북미술 주간을 만들어서 미술관 전체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라북도 전체 학예사들에게, 국립미술관 학예사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2069점을 모두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고, 신소장품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최초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관정의 전문 역량 빼고는요, 다 만점이었는데 그 만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투명성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철저하게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광역시도급 지역 거점 미술관들, 지역 대표 미술관들이 계실 거고, 그 미술관들에게 제 발표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뭐 이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가지는 전체적으로의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네. 네. 해주셨으면 네. 다음 발표하죠.
지금 이 두 번째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 부분에도 100점을 받은 게 첫 번째 조직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가 있었던 부분 중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전라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인 김관영 지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생각하시는 게 평균은 맞춰주고 싶어라는 생각인데 저희가 평균에 가려면 급작스럽게 좀 학예 인력이 늘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북도립미술관의 학예사는 현재 팀장 2명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여져 있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는 팀장 2명을 포함해서 5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9명이니까 4명이나 는 거죠. 이들은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이 늘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학예팀의 부족한 인력을 안정적인 일반직을 선호하시는 게 저는 그날도 느껴졌어요. 심사를 받을 때.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직을 받는 데까지는 너무 엄청난 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허들의 개수뿐만 아니라 허들의 높이도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예사, 학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석사를 졸업하고 적어도 현장에서 1년 2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예사 인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 미술관에는 그의 능력이 필요한 작은 규모의 전시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여기서 전시를 해봐야죠. 그래야 다른 데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이 학예사가 되는 실제 임기제 6급, 임기제 이 5급, 이런 학예사들은 너무 먼 길이라는 거죠. 저는 그 예산을 확보한 많은 부분에 기간제와 학예사 인턴을 통해서도 이 역할을 주고 있고,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은 전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요 전시들은 그 학예사 인턴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가 그의 능력껏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학예 능력은 이 학예사 인턴까지를 포함하면 미술관에 현재 20명의 학예사 학예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9명의 학예 인력이 존재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20명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미술관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역으로부터 그리고 그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외에도 그 도청에서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있던데 여기에 그 대학생들 혹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하지 않은 청년들을 매 방학 때마다 5주에서 8주 정도 저희에게 그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도 학예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거를 교육하고 다시 해보고 교육하고 다시 해보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 미술 이론을 가리키는 전공이 단 한 곳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미술사, 미술이론 전체를 거쳐서 자생적인 그 배출 구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되고 그 역할은 이 학예 인턴을 충분히 길러내는 것들 다수의 이 부분들을 저희의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미술관의 역할에 넣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자료 수집이나 기타 등등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중에 이 아키비스트를 별도로 지금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학예사 인턴 중에서도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을 이 사람에게 지금 연결해서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립현대미술관에 파견직을 받기도 했고 이 사람이 파견을 안 할 때는 다시 인턴을 써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기록관리의 시스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게 오늘 아침밥도 못 먹으면서 종잣집 품고 있는 농부 마음이기도 하고요. 이건 좋게 표현했을 때 나쁘게 표현하면 오늘 굶어 죽으면서 에르메스백 산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아침도 못 먹는데 에르메스백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제가 관장을 그만두고 후임 관장이 왔을 때 그는 적어도 여기서 조금 나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해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 혹은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거, 이 파트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갖는 그 부분들은 최대한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심의하러 오셨던 선생님들이 모두 이 아키비스트를 고용하고 그리고 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연구센터라고 하는 증축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재정은 보시다시피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건비 포함에 지금 늘고 있는 액수인데 실제로 저렇게는 늘었지만 저희가 추경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대강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매년 학예와 교육팀에 대강 한 7, 8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정도여도 숨통이 트인다는 거는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여기에 그 시도, 기초 시도에, 시에 계시는 학예사 선생님이 전북 도립보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충실성인데 소장품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첫 번째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2068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국립현대를 제외하고 서울시립, 광주시립, 부산시립을 제외하면 저희는 광역시도에서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조금 보충해야 될 면이 있어요. 도내 작가가 62%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장품의 구입 중에 77%가 2000년대 이후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04년에 미술관이 세워지고 나서 지역의 미술가들에게 일종의 돈을 주는,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에 원로 작가든 누구든 작품을 하나 사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기증받고 하는 것들을 사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22년부터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 공모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전북미술사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시기를 명확하게 나누어서 지금부터는 소장품을 구입하고 있고 22년에 이미 이게 시작되어서 작년에 일정한 성과를 지금 낸 상태이고 올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료 활용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 개방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미술관 중에 어떤 것도 돈을 받지 않는 아마 유일한 무료 기관일 거예요. 저희는 굿즈를 팔지도 않고 관람료를 받지도 않고 어떤 것에 한해서도 무료로 모두 다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미술관의 원칙이고 사실은 이 미술관의 원칙 덕분에 최근에 토마스 히르시온한테 이 작품 우리 전시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너희가 모두 무료이고 교육도 무료라고 하는 점에 높이 평가해서 거의 돈을 안 받고 작품을 빌려준다든가 하는 일들은 해외 작가를 오히려 섭외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점이었어요. 저희가 공공성 강화가 몽땅 공짜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최초로 지금 문복철 컬렉션이라고 해서 유족이 굉장히 많은 그 미술 자료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립 미술관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나갈 생각이고 대신 이 배운 거를 언제나 저희는 연석회의, 그러니까 시군 연석회의에서 그대로 모두 다 보고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전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20년 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은 이 아마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다 그럴 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몇 작품 모으고 혹은 어떤 작가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 내가 갤러리인지 미술관인지 나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되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도립이다 보니까 제가 취했던 방법은 예산을 끊임없이 늘려서 어떻게든지 동시대 미술 담론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전시를 지금 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진 않지만 저희 그 전라북도 안에 있는 시군과 같이 하는 그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그러니까 어쩌면 좀 참조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돈을 내고 같이 기획을 하는데 그게 공동의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각자 이 전시 계획을 하시면 저희 연석회의에서 발표하십니다. 이렇게 전시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런 주제라고, 그럼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마디씩 이런 건 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왜냐하면 시군에 있는 학예사 미술관은 학예사 선생님이 거의 한 분 아니면 두 분이잖아요. 근데 둘이서 전시 기획서 놓고 토론한다는 게 이게 지금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는 발표하고 누군가는 발표했으니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그러니까 학예사가 많은 미술관과 같은 경험을 어찌 됐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네, 별로 특별할 게 없으니까요. 또 하나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사실은 저희는 교육팀이 있고 예산은 저희 전체 예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3억 훨씬 이상이 되는 돈이 있고 교육팀장, 5급 그 연구관이 있고 그리고 그 학예사가 있고요. 6급 학예사가 그리고 공무직이 있고요. 기간제, 인턴이 보통 두세 명이 배치되니까 교육팀만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만 7명, 6,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미술관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그러니까 여기 심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해보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키트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표 작품으로 키트를 만들고 약간 뭐 대략 단가를 한 3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걸 1,000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는 이 국립미술관 연석회의 각 미술관에 이것들을 해당하는 만큼 뿌려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시면 그 가는 그 강사도 저희 쪽에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저희 쪽에 있는 남원시립이라고 하면 남원시립미술관의 교육사 혹은 그냥 학예사 그리고 저희 쪽의 교육사, 교육강사 그리고 저희 쪽에서 마련한 키트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같이 사업을 해보는 교육하는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시군의 미술관의 교육 실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 미술관이 해야 되는 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미술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현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관람객을 관리할 수 있는 쌍방향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옛날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있다가 얼마 전에 사라진 그런 그 체계가 있어요. 저희만 전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다회차 관람객들에게 끊임없이 뭐 다른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거는 그때는 시비를 받지 않았는데 요 다이차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이 사소한 선물들이 계속 가요. 그래서 그 선물 자체를 유니버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재미, 얘가 묘미, 얘가 예민데 뭐 왜 정했는지는 금방 아실 거예요. JMA입니다. 전북도립 미술관을 상징하는 이렇게 만든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굿즈 안에 어떤 형태든 들어가서 뭐 재미가 좋아하는 뭐 재미는 공부하는 애가 아마 공부하는 애가 묘미일 텐데 묘미가 좋아하는 뭐 펜, 그 커피 바로 만든 커피박으로 뭐 이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책임은 점수가 대량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우리만큼 공공 서비스 하는 데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레지던시가 원래 요 인근 완주군에 있었는데, 그 면의 분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너희한테 더 이상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레지던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됐고 그게 몇 년 전입니다. 다시 만드는 부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점수 하락은 당연히 인정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하는 부분들은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이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 지금 광역시도 미술관 중에서는 전남도립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4분의 1인데요.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만드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 그 도립국악원이 있어요. 거기는 연주자한테 돈을 줄 때 되게 조금 줘도 되더라고요. 자기네 직원이니까 출장비만 주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기획을 할 수 있어요, 행사를.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런 식으로 브로셔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분의 연주 브로셔를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저희 미술관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 요 바깥에 산이랑 이렇게 보이는 데서 오셔서 이 분들이 편곡하고 했던 것들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연주를 합니다. 토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로서는 요 프로그램 하는데 1년 단위에서 1년에 한 8번, 16번 하는데 8번 정도에 대강 한 400만 원 정도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립국악원은 이 분들에게 이 출장비에 해당하는 걸 주면서 할 수 있어서 둘 다 윈윈하는 이런 지점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조금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면 단위 주변에 있는데도 그림을 좀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이게 저희 미술관의 특수한 성격이라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관장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큰 얘기부터 아주 뭐, 깨알 꿀팁까지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도 우리가 정규 인력 확보면 너무 행복하지만 인력 풀 자체를 좀 늘려놓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그 업무가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인력이 필요하구나를 절감하거든요. 한두 사람이 계속 그걸 하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 인력 근무를 넓힐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사실은 저는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도립미술관으로서 그 기초단위 미술관 선생님들, 학예 선생님들 연석회의 한 달에 한 번 해주시는 거 저희가 이제 평가 인증 다니다 보면 기초 단위에서 저희 평가단을 반가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학예 선생님. 얼마나 미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면 받기 싫은 평가단이 반가우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국립미술관 학예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연속회의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지지해주기도 하고 비평을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확실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사례를 두셔가지고 와 이거 뭐 잠은 주무시면서 일하시는 거죠? 네. 자, 이제 궁금한 점을 저희가 좀 얘기 질의응답할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고요. 음, 지금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내가 질문해도 되나? 조금 주저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주도립이나 전북도립 모두 사실 도립입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여가지고, 아, 기초단위에서 우리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일부라도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걸 한번 채팅창에 미술관 이름 쓰시고 질문이 있다 하시면 제가 이제 호명을 하고 예,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안 그러면 제주도까지 가셔야 되고 저기 전북 전북도립은 전주에 있나요? 전주 있나? 어디 있지? 완주. 아, 네네네. 완주에 있는 데까지 가시기 힘들죠. 네. 물론 가면 너무들 반기시겠습니다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또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할 게 없죠. 아, 근데 이제 두 분 발표 모두가 사실은 이제 미술관이 하는 역할을 굉장히 확장하는 방향의 발표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관의 소장품, 연구 뭐 이런 거의 역할에서 좀 미술관의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 시립미술관에서 네, 지금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질문 읽어드리고 할까요? 아니면 발언권 드릴까요? 시립미술관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질문은 아이고, 네, 아마 이제 뭐 표기가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아, 그렇구나. 네, 마이크가 어려우시군요. 네, 강릉시립 미술관에서 질문 주신 게 문체부 규제혁신 계획에서 설립 타당성 사정평가 개선 방향이 발표되었는데 국립미술관 평가 인증도 변화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기반과에서 좀 대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기반과 성재입니다. 아마 이번 달 초에 아마 언론 보도자를 통해서 사전평가 개선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뭐 이번 또 정부의 최종 목표도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문화 활성화로 추진되다 보니 기존에 문체부에서 수행하던 편리타당성 사전평가를 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그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안 과정이 필요하고요. 법령 운영에 대한 입안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 절차가 수행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희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한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평가 인증 제도 관련해서도 그 앞서 국립박물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면 이 평가 점수가 소위 대학 서열화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 마음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이 기능법이다 보니 음, 전체적으로 기관 모두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어, 효율적인 역할과 기능, 역량을 좀 발휘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 평가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결국은 점수라든지 인증, 미인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고시가 되고 또 이제 공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부작용에 뭐 아주 그런 이제 부분도 이제 있어서 향후에는 평가 인증의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앞서 이제 사회평가 보도가 나갔듯이 평가 인증제도 향후에 개선 방향이 정리가 되면 대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료 공유는 URL 저희 연구진들 채팅창에 URL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지금 녹화 영상 공유까지 저희가 해야 할 거라서 URL로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저희가 시간을 재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없으시다면 진짜 없는 거겠죠. 네, 아마 너무 할 얘기가 많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지금 아마 도립미술관 및 지자체에서 들어오셨으면, 도립미술관의 역할을 통해서, 기초 단위가 같이 협력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제주도립 사례를 통해서, 미술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확장 방향이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 단초 이런 것들을 좀 얻으셨으면 네, 두 분 발표자들도 네, 뿌듯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립미술관의 홍현미 연구사님 그리고 전북도립의 이혜성 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더 이상 선생님들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빨리 퇴근하시라고 여기서 회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